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건 한 리버고요. 여기 좋죠.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라고 여기가. 근데 이게 네? 미래를 봐요. 이게 저예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준비하실래? 또 반갑습니다. 좀 더 맞아. 은수야, 행복한 결혼 생활 뭘 원하는 거야? 그게 다 좋아, 좋다니까.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아 우수야 제발 좀 이렇게 싸우지 않길 원해 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은수가 좀 덜 힘들까 나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골라 했다 연구. 그럼 배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봤어요. 오늘도 잘생겼어요. 야, 아늑하다. 네 진짜 아늑해요. 위에 책상 붙여가지고 다들 연습하고 막 이런 곳이라 원래 길게 붙여가지고 리딩하고 그러는데 제 집은 아니지만 편하게 뭐 시킬까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아, 시키셨어. 누가? 저기 대표님이 네. 여기 좋네. 아 좋네. 내가 샀어야 되는데 좋네. 무대 나가기 전 한 10분 전에 무대 앞에서 어두운 데서 가만히 서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이제 장례식이고 제가 이제 뭐 장례식장이 곧 내일 치러질 거고 죽은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은수를 만나러 왔는지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가볍거나 위트 있지 않으려고 그 장면만큼은 생각하고 있고 분장실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차분하게 좀 빼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그런 시간이 좋고 필요하더라고요. 난 선우 씨가 TV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알게 되면서 연극부터 시작했구나. 네네네네. 연극부터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지? 어떡하지? 진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오디션을 보게 되고 공연을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연극 셜록이라고 이렇게 막 엄청 큰 공연은 아니고 이렇게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관객한테 웃음을 주고 이렇게 호흡하는 공연인데 그게 나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 공연을 보러 가서 어떻게 이 공연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오디션을 봤는데 그 대표님이 잘 봐서 이 공연을 하게 됐어 막까지 듣고 그럼 나도 그 공연 오디션 봐야겠다 해서 본 게 이제 옥탑방 고양이라는 공연이었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저도 그 공연 시켜주세요 이렇게 막 대표님 웃더니 하는 거 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결국에는 그 공연도 시켜주셨고 열심히 해가지고 트루웨스트라는 공연에 만석 연출님 저한테는 선배이자 형이자 연출님이세요. 그러니까 연출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오만석? 네,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공연을 올리기까지 한 12번에서 13번은 정독을 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딱 한 번 보고 다음날 또 한 번 보고 해서 정말 노력하세요. 그래서 배우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들을 그때 너무 알려준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매체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러니까 클로저 때 연극 클로저 때 이제 오디션이 들어와서 그냥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본 게 됐거든요. 뭐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합격이 되기까지 혹은 드라마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선배들의 도움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훌륭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때 선배들이 해줬던 한마디 그리고 도움, 어떤 깨우침,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됐다? 그 앞으로도 뭐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 같이 누구랑 같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배우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오픈런 배우들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김사영.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픈런 배우가 있나? 아, 이게 이제 공연을 계속 이어가는 공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옥탑방 고양이도 그렇고, 뭐 제가 했던 보잉보잉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이미 캐릭터가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분석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공연이 된 거예요. 그만큼 내 것을 찾아내기가 좀 힘든 공연이 되죠. 그런 것도 약간 페이가 좀 낮죠? 전 18,000원 받았는데, 회당. 해당. 셜록 할 때. 차비 매일 하고 밥값 하면 핸드폰비 내면 일단 없어요. 생활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랑 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되게 뿌듯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진짜 끝까지 돈보다는 그 재미, 좀 지금도 재미있거든요. 연기하는 게 엄청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재밌게 하고. 부모님도 되게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 제가 고등학교 때 연기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 해 라고 하셨어요. 본인들은 힘든 시대를 타고 나서 꿈이라는 게 없었고 살아가는 데에 더 목적을 두었다. 근데 내 아들이 꿈이 있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런 꿈을 한번 꾸는 것 자체가 엄마는 괜찮은 것 같다. 아빠도 괜찮은 것 같다. 대신 대학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아는 인맥도 없고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라고 하고 그렇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신 게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봤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공연한다는 거에 되게 기뻐하시고 별로 크게 욕심을 안 바라시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공연 보러 오세요? 오셨죠. 얼마 전에 한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소년 같으세요. 엄청 순수하시고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 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과장이라는 드라마 오디션 붙고 좀 오래 놀아야 됐어요. 왜냐면 그거랑 같이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제가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선호야, 되겠니?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냥 가셨거든요. 그게 걱정되셨나 봐요. 그 오디션에 붙었다고 하는데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꾸 생각하면서 김과장 때를 선호 씨인지 몰랐었어. 저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그게 있어요. 맞아요. 대여섯 번 오디션 본 것 같은데 마지막 최종 합격하고 머리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주변 분들한테 아들이 TV에 나온다고 얘기를 못했다고 한번 싸운 적 있어요. 내가 엄마가 이렇게 TV 나오는 거 좋다고 내가 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공연으로 돈도 잘 벌고 있었고 했는데 돈을 더 못 벌 때예요. 그 방송 출연하면 생활이 다시 힘들어질 때인데 그래도 한 게 어머니가 TV에 나오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바보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 선호가 연기를 그렇게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개의 오디션을 봤어요. 최강배달꾼이라는 드라마랑 MBC의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최강배달꾼 감독님이 먼저 해서 주연이 아니라 그냥 주인공, 그러니까 남자 두 번째도 주인공이잖아요. 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근데 할 수 있겠니?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그래 내일 리딩 하자 아주 했고 특가스 오현정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디션 보는데 하도 오디션 잘 본다고 해서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디션을 또 재밌게 보니까 잘 보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이 계속 바뀌었어요. 오디션을 한 번 봤는데 전화를 계속 받았어요. 한 3번? 4번? 무슨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역할로 바뀌었어요? 괜찮으세요? 상대 악역으로 바뀌었어요. 괜찮으세요? 마지막은 조정석 씨랑 같이 더블로 둘이 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같은 역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바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오디션의 신이네.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요령을 한번 가르쳐주세요. 우리 구독자들 팁으로. 아니요, 근데 오디션은 어쨌든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평가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 사람이 이 작품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뿐만이 아니에요. 연기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나라는 배우를 어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기를 긴장하지 않는 방법은 따로 얘기해 주세요. 영업 비밀이니까. 컷! 음식 시킨 게 왔나 봐요. 오예! 배고팠는데 다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이거? 다 같이 먹어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저 진짜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의 막 무슨 일 있으면 이거 시켜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옛날에는 먹을 게 떡볶이집 막 이런 거 그런 기억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드시죠. 네. 네, 드세요. 네, 먼저 드세요.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먹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밀, 쌀. 네. 딱 먹으면 알아요. 아유, 이거 봐도 두 줄씩 먹고 이렇게 두 줄씩 먹고요. 원래 보통 떡볶이에서 이렇게 두 줄씩 먹거나 하나는 어묵에 싸서 아까도 이렇게 계속 먹었는데 어묵에 싸서 먹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가득 채워서 먹어요. 가득 채워서 먹어야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입안 가득 채워서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꽉꽉 해서 식감을 좋아하니까. 드라마에서는 떡볶이 싫어한다 하셨는데 그게 작가님이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아셔가지고 일부러 쓰신 거예요. 떡볶이 난 그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대사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네요. 떡볶이 난 그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 진짜 취미나 이런 거 없으세요? 요즘 다 골프도 하고. 진짜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저는 재능이 없는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해서 신난다 막 이런 게 없어요. 막 희열이 느껴진대요. 공 잘 치면. 공 딱 잘 치면 드디어 한번 쳤구나. 약간 이런 거여서 이게 잘 없어서. 네. 남들 많이 하는 야구, 축구. 대부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웨이트만 하고 걷고 이렇게 좀 내가 심심한 것 같아요, 사실.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걷는 것도 막 높은 지형 이런 데도 못 가요. 도심 한복판에서 쭉 평지를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평지를 계속 걷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산은 쳐다보는 거다. 네, 산은 쳐다보고 물도 바라보는 거고 막 약간 이런 건데 수원 선배도 먼저 얘기하는 너도 친구 없지? 이러더라고요. 많이는 없어요. 그래, 그럴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도 그러시다고. 딱히 어떤 거에 취미도 없고 하니까 딱 애가 봐도 나중에 연기하고 현장 와서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게 좋고 이러면서 많이 얘기 듣고 친해진 것 같아요. 롤모델로 이 사람처럼 가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안석 형의 정말 날카로움이 있어요. 대본을 보실 때 분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이게 저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막 그런 날카로움. 또 소진 누나의 우아함과 그 인물 배역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자체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가 도움이 되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이 대본을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해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사람은 누구나 습관도 있고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보지도 못한 이병헌, 송강호 선배를 여기다 어떻게 하시려나? 라고 해봐도 가끔 그 틀 안에서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흉내를 내면서 그 말의 템포라든지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볼 때도 있고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생각 못했지라는 걸 스스로 깨우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배우라고 또 생각을 못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 재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한 번에 저걸 하냐? 막 이런 사람인데 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었으면 지금처럼도 못했을 거라서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공들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내 눈앞에 딱 오지 않지. 공들인 것은 분명히 네. 나타난다. 배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나의 치부도 그리고 나의 장점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장점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소비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 잘하는 거 다 좋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하는지를,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되게 고통스럽지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안 되는 부분, 발음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가 사실 시작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3번 주어지면 드라마나 나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선우 씨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연기를 사랑하는구나. 본인이 이 배우인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까 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도 느끼고, 배우를 꿈꾸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원하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했었거든요. 난 어떻게 해야지? 누구랑 같이 어떻게 작품을 해야지?를 완벽하게 이루진 못했지만 그 수위까지 계속 그 상상을 목표로 세우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청룡에 계셨잖아요. 네네네, 있었죠. 선배들이 이렇게 막 했는데 저 청룡 처음 갔거든요. 너무 좋고 떨리는 거예요. 영화 처음인데 막 신나는 거예요. 막 보고 있는데 나도 언젠간 나랑 친한 배우들이랑 저렇게 뭉쳐 앉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이 공연하던 거, 제가 알고 있던 연락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저렇게 1년을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인상 후보로 참석을 하셨다가 네네네. 인기상을 받으셨잖아요. 너무 좋죠. 진짜 팬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투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거에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기뻤고, 그것도 마음 한켠에 인기상이 확정돼 있어가지고 와, 나 저기 올라도 가봐? 막 이렇게 생각했지. 막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좀 있으면 올라가면 뭐라 하지? 잠깐만 있어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게 뭐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약간 네, 막 떨고 막 그게 긴장을 많이 해요. 긴장을 많이 해서 하고. 저희도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024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일단 드라마가 잡혀 있고, 이번 드라마 호흡이 되게 길거든요. 한 9개월 정도 찍을 것 같은데, 그 긴 호흡을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해서 좀 진짜 그 인물처럼 더 집중해서 보여주자. 그거 말고 사실 딱히 대단한 목표랄 것도 없어요. 근데 내년에 일단 목표가 있다면 이제 OTT 말고 그래도 어느 드라마도 좀 또 TVN도 해보고 뭐 이렇게 또 해야죠. 영화도 하고 그런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기를 하는 목표? 계획? 네, 뭐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쉬어보니까 제가 뭘 막 딱히 하지 않더라고요. 여행도 뭐 가지도 않고 잘.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한 1, 2주 쉬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이 이제는 감사하다, 고맙다로 또 바뀌는 거니까 그거 것 같아요. 지금 이 행복들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려면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PDC 구독자 여러분, 인생이 캔버스라고 치면 여러분도 붓을 드세요. 아직 여러분들의 그림은 한참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찾아뵐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역시